안녕하세요. 설을 세고 돌아온 날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급영 사태의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던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루던 근본적인 사상이 뒤집힌 겁니다. 방향을 돌리는 시작을 인정하면 그 다음 몇 발을 내딛든 막을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통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시민의식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봅시다. 거리두기라는 명목하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가히 괴멸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상가의 공실률은 역대 최고치에 달했죠. 그렇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병으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도 경기지만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이 폭등하고 세금이 오르니 그에 따라 당연히 오를 월세 계약서에서도 벌벌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는 부채가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매일 1,500개의 점포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치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방역의 중요성만을 바라본 채 타인의 고통을 방관합니다. 물론 방역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까지는 저도 합리적인 방역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그 병은 사망률이 70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 소외된 인구 계층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리두기 사업에 타깃이 되는 인구층들은 비교적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거리두기 사업은 소비를 막는 것에 그 초점을 두었습니다. 생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죠. 대다수의 출퇴근을 막진 않는 것처럼 말이죠. 바이러스가 사람을, 장소를, 때를 가려서 전파되는 것입니까? 어디어딘 영업하지 말고 몇 시까지 영업하고 하는 등의 통제가 과연 얼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대중교통에서 감염된 일이 없을까요? 아니면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이 정부는 희생양을 지정했습니다. 그 희생양들은 회복하기 힘든 엄청난 손실을 봤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일이 아니니 혹은 자기에게 올 병이 무서워 눈을 돌리고 방관합니다. 아니, 방관을 넘어 정부의 뜻에 암묵적 지지를 보내며 서로에게 눈치를 주기 바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이웃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것이 많은 이들이 찬양에 맞지 않는 이 K방역의 실체라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병에 걸릴 사람들이 줄어들기는 했겠지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병의 확산을 막는 순기능이 있겠고 경제적으로 따라오는 타격이 역기능이겠지요. 과연 이 순기능과 역기능의 밸런스가 맞는지 그것에 의문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역기능의 값을 누가 내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매월 수백만 원씩 적자를 보는 가게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적자금에 과연 몇 %나 보전해 줄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이제 와서 보전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21조라는 큰 금액을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자영업자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21조가 그때도 큰 금액일까요? 상당수는 국민이 그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말이죠. 물론 정부가 이런 사태에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너희가 모두를 대신해서 죽어라 선언하는 이런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것도 정인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박혀야 했는지, 그들이 짊어진 만큼 다른 이들이 병을 피했을지 그 가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희생한 이들을 완전히 구제할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불가피한,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희생이었는지 의문을 표합니다. 단언하건대 저는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아보고 과연 합리적인가, 그것이 최선이었는가를 볼 뿐입니다. 남의 고통에 무감하지 마십시오. 다음이 여러분 차례일지 모릅니다. 남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정당화해버린다면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남들도 그 고통을 정당화할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희생을 걸음으로 빚은 땅에서 쓰러진 이들을 뒤로 한 채 남은 이들끼리 자찬하며 웃음을 내뱉는 이기적인 사회의 광기만 남겠죠. 결국 그 희생양을 지정하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 시청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